1번 보시면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죠? 정답은 2번의 수정전 시산표 작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하고 정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부하실 때 시산표 나오면 얘가 해주는 역할은 이거예요. 차변대변 같냐 틀리냐 확인해 주는 거.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차변대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일단 내가 붕괴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이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이 기말수정 붕괴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잘 안 내요. 요 내용 자체는. 수익기용 배정의 마감은 당연히 재무제표 만들기 전에 마감하니까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 적으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런 거 맞출 시간에 2번 같은 거 안 틀릴 생각 하세요. 꼭 보면은 공부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건 자주 안 나와요.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다음에 나와도 맞출 확률은 낮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외운 거, 예,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거 안 틀려서 붙는 거지. 꼭 보면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시는데 100점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어마무시해요. 그렇게 공부하면. 이건 외웠잖아요. 우리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요구불예금 당좌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국세환급 통지서 맞아요. 선일자 수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한다 그랬어요. 우편한 증서도 맞고 가불해 간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 맞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에요? 취득 당시? 네, 3개월. 그래서 3개월 이내잖아요. 50만원. 그러면은 74만원 나와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1번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1번은 간혹 가다 나오는데 2번은 여러 번 봤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갈 건데 우리 대손충당금은 보충법 쓴다 그랬습니다.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에 5만원 있었어요.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얼마 발생했죠? 단기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거 5천원. 그러면 얼마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4만 5천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얼마였었죠? 거기 보시면 얼마래요? 필요한 거. 근데 잠시만요. 뭐 이상하다. 이건 정답 없어요. 예. 이건 모두 정답 하시고 이거는 알바생이 옮길 때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건 모두 정답 처리하시고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7만 원이죠. 맞죠? 4만 5천 원이 7만 원 되려면 얼마 부족해요? 2만 5천 원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예, 모두 정답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맞췄어도 맞는 거고 틀렸어도 맞는 거고 안 풀었어도 맞는 겁니다. 모두 정답은. 그래서 3번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그냥 또 이상하게 내셨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자를 받으려면 돈 빌려줘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뭐를 사셔야 돼요? 예, 주식을 사셔야 되죠. 그 다음에 로열티 수익을 얻으려면 로열티를 내가 쓰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 당시에는 시험 문제를 좀 이상하게 내셨어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공식 외우라 그랬죠.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정액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단종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럼 몇 번 나와요? 1번. 생산량 없잖아요. 맞죠? 이런 거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는 외운 거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이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진 못해요. 사람인지라. 왜냐면 다 기억 안 날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다 맞추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많이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6번에 저기 무형자산.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은 식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슨 법 써라? 정액법. 그러니까 집에서 이론 연습하실 때 저하고 같이 풀 때에는 이거 쓸 시간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로 연습하실 때는 계속 적으세요. 기억나. 그럼 안 적으면 되고, 기억 안 나. 그러면은 보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외우시고. 그래서 보시면 무형자산은 회사가 뭐 할 때요? 보유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으면 안 되죠. 맞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뭐 맞아요? 것이 기대되는 자산 맞아요. 왜냐면 여기 써놨잖아요. 자산이라고. 그 다음에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내부적 창출은 얘밖에 안 돼요. 개발비. 뭐밖에 안 된다고요? 개발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 예, 맞잖아요. 3번. 네, 옳지 않은 거 3번. 2번 맞잖아요. 개발비는 자산이다. 맞죠? 무형자산이다 말고 자산이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맞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한국말은 조금만 틀리면 틀리는 거고 포괄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자산에 무형자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2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브랜드 이런 거 안 돼요. 뭐만 된다고요? 뭐만 된다고? 개발비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부 창출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브랜드 같이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업체에서 이 회사의 브랜드는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는 거지 우리 회사 잘 나가니까 우리 회사 브랜드 가치는 1000억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부 창출은 뭐밖에 없어요? 개발비. 그리고 이론 진짜 잘 푸셔야 돼요. 이론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론 어려워요. 어렵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7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요. 좀 설명드리면 설명드리는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면 여기 왼쪽에 자본조정 있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감자차손하고 자기주식 해서 60만원. 정답은 1번. 아니면 여기 가서 치라니까요. 컨트롤 F로 하나하나씩 찾으면 되잖아요. 몇 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4개 찾는데 1분이면 찾는다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8번 요건 좀 어렵습니다. 요건 추가로 좀 외워주세요. 영업이익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그 영업이익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 문제 나오면 항상 똑같아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 공식 아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인데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기억 안 나면 여기 가면 있어요. 정기분손익계산서. 우리 프로그램에 정기분손익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여기 우측에 공식 다 나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뭐요? 영업이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인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여기 가서 치면 되잖아요. 컨트롤 뭐요? F. 처분 손실 쳤어. 그러면 9잖아요. 9는 영업 외예요.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여기 있잖아요. 얘도 영업 외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광고 외예요. 뭐 하려고? 팔라고. 그럼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너 공식 알아? 왜냐면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또 하나는 너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어? 딱 이거 두 가지예요. 근데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 있냐면은 자주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외웠다가도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2번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답이 이상하게 나왔지만 3번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맞춰야 되고 7번, 8번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지금 8개 중에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고 어디 가서요? 시험장 가서. 이론 어렵습니다. 우리 목표 10개거든요. 10개는 맞아야 70점 되잖아요. 15개에서 10개면 66.6점이에요. 근데 10개 맞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2개 풀 건데 이렇게 풀어보세요.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한 번은 이론 먼저 풀고 한 번은 실기 먼저 푸세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조금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실기 먼저 풀었더니 좀 더 잘 돼. 이런 분들이 있고 난 무조건 처음부터 풀어야 돼. 이거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본인 성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닌지라.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실기 먼저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기 다 맞으면 합격인데 이론 다 맞으면 합격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득점인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기가 배점이 높으니까 실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은 찍을 수도 있어요. 맞죠? 실기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요. 그리고 또 알아요? 3개 풀고 12개 찍었는데 12개 맞을지. 사람 인생 모르잖아요. 거기에다 찍기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권장드리는 거는 실기 먼저인데 정답은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이론 먼저 풀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성향인데 전 처음부터 가야 돼요. 중간에 건너뛰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전 처음부터 가지만 이건 성향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우리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리고 지금부터 암기하실 때는 2장짜리 보고 암기하지 마시고 문제에 맞춰서 암기를 하세요. 왜냐면 그 2장짜리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있고 간혹가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외우십시오.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총변동비 증가, 단위당 변동비 일정, 총고정비 일정, 단위당 고정비 뭐야? 감소.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죠? 일정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계속 나와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외운 겁니다 그랬는데 기억 안 나. 그냥 다시 외우면 돼요. 제가 봤을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10번은 죄송한데 얘는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얘는 세무 때 많이 나오거든요.
회계 때 최근에 몇 번 내긴 했는데 그렇게 잘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일인가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 100번 나온 것 중에서 이거 한 5번인가 4번밖에 안 나왔어요. 전산회계 1급에선, 세무에선 한 2, 30번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왜냐면 실제라는 거는 진짜예요. 예정은 뭐죠? 가짜예요. 그냥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다 이 생각으로 오잖아요. 예측하잖아요. 무슨 예측하냐면 나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딸 거야. 근데 실제는 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예정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안 바뀌잖아요. 나 붙었어. 그럼 계속 붙는 거고. 떨어졌어. 그럼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측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뭐라고요? 실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가 7만 원에 몇 시간이에요? 700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95원. 그러면 700시간에 몇 원이란 뜻이에요? 1시간당 95원. 거기 써 있잖아요. 시간당. 그러면 700시간 곱하기 몇 원이요? 95원 하면 66,500원 나와요. 근데 얘는 예정이에요. 얘는 실제고. 그러면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3,500원.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실제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가 실제보다 예정이 커요, 작아요? 작죠. 누구 기준이라고요, 항상? 실제. 실제보다 예정이 작잖아요. 얼마 작아요? 3,500원. 그래서 작을 숫자 써서 이거를 과소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과소배.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이에요. 실제가 예정보다 작은 그렇죠. 예, 실제보다 예정이 작잖아요.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작으면 작을 숫자 써서 뭐요? 과소. 실제보다 크면요? 과대. 왜냐하면 항상 기준은 누구니까? 실제니까. 그래서 실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면 작을 숫자, 크면은 뭐요? 클 대자. 근데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실제. 이거 헷갈립니다. 참고로 저 이 문제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얘 덕분에 69점으로 떨어진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얘를 증오해요. 솔직히. 그래서 얘 몇 년 동안 쳐다도 안 봤었어요. 짜증나서. 왜냐면 이거 붙었으면 71점으로 붙는 거였잖아요. 3,500원까지는 구했어요. 과대인지 과소인지 그 당시에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 찍었죠.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 됐죠. 그 다음에 11번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외웠잖아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 3가지.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 뭐요? 상호. 그래서 기억 안 났어. 다시 외우세요. 아직 3주 남았잖아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배부 순서를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왜 이래? 마우스.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뭐요? 정확. 계산은 복잡. 그럼 답 나왔잖아요. 거기 지문에서 물어본 거 뭐예요? 가장 뭐한 거? 정확한 거. 무슨 배부? 상호 배부. 왜 틀리면 안 되는지 이해되시죠? 외우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평균법.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예,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뭐였어요? 1 플러스 말. 가공비는 무슨 발생? 균등 발생. 완 몇 개요? 1000개. 그 다음에 말 몇 개예요? 100개에 몇 프로? 50%. 그러면 50개잖아요. 맞죠? 그래서 1000 몇 개요? 50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거 우리 그때 연습했잖아요. 헷갈려. 그러면 또 풀어보시고 이상해. 그러면 질문하시고. 네,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실제로 발생한 게 7만 원, 7만 원이고 예정이 얼마라고요? 6만 원. 네, 66,500원.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실제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죠? 네. 그럼 무슨 숫자?
작을 쏘자. 예. 헷갈려요. 왜냐면 처음 봤잖아요. 아니 두 번째 봤나?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영리나 비영리 업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리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세금 내는 거예요. 비영리. 그래서 정답은 3번.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영리 목적. 이런 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간주는? 네,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고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일단 1번 우리나라 지금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취업률, 출산율, 결혼율. 맞죠? 네. 그러면 직장 연애 및 직장 문화 이런 건 결혼하고 관련된 거죠. 그럼 국가에서 권장해야 돼요. 세금 내라 그래서 막아야 돼요. 권장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작업복, 작업모 이거 줘야 돼요. 네 돈 주고 사라 그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잘 봐두세요. 요즘 요거 시험 문제 잘 내요. 1인당 10만원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얼마까지요? 1인당 10만원. 요거 잘 내요. 요즘에 막 1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광고하는 거잖아요. 광고하는 건 국가에 좋아요? 회사에 좋아요? 회사에 좋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회사한테 좋은 거니까 이거 많이 해서 뭐 내라고요? 세금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는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여기에서 잘 봐두셔야 되는 건 3번 잘 봐두세요. 3번 잘 나와요. 10만원 아닌 금액으로 잘 나옵니다. 막 15만원, 20만원 요렇게. 그 다음에 15번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 외웠잖아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뭐요?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뭐요? 세액. 그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복습 좀 하세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송하지만 복습밖에 없어요. 예습 불가능해요. 이 공부 자체가.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5개 넘었어. 지금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 채점하세요. 그래서 5개 이상 맞았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 주 목표는 몇 점 넘기라고요? 50점 한번 넘으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60점 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보는 주는 몇 점 넘어야 돼요? 70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70점 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1년에 몇 명. 그래서 대화해보면 그분들은 초반부터 하루에 2-3시간씩 했거나 아니면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쪽 관련된 공부를 예전에 해봤거나 이런 분들 아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50점만 넘어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외운 건 빨리빨리 외우시고. 그 다음에 실무시험. 앞에 보십시오. 그냥 저 혼자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못하거나 그런 거는 체크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실무시험 1번 거기에 써있죠. 회사 등록 메뉴 가라고. 그러면 회사 등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문제 1번은 무조건 여기 기초정보관리랑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이 2개 이외의 메뉴에선 안 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문제 1번에서 막 여기 찾고 있어. 여기 가고 있어.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한 겁니다. 무조건 여기에요. 기초정보관리 아니면 어디라고요? 전기분 재무제표. 그래서 이분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입력하는 속도하고 메뉴 찾는 속도 보면 알아요. 맞잖아요. 나 공부했어. 그러면 메뉴 웬만하면 한두 번 안에 찾는다고. 근데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씩 다 눌러봐요. 왜요? 모르니까. 참고로 저도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망한 시험은 메뉴 누르다 시험 끝나요. 왜냐면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공부 많이 한 공부는요. 웬만하면 원터치예요.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요. 회사 등록.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옥산 테크.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시험 때. 네. 그래도 여기가 110-181-0095-668. 그 다음에 이필재 씨 맞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패스. 성건동 맞고, 그 다음에 제조. 철근 아니죠? 뭐예요? 운동기구. 그리고 없는 건 안 고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꼭 이거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경산 세무서 아니죠? 제일 밑에 보는 거예요. 제일 밑에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 있어요? 경주 세무서장.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경상이라고 써 있죠? 그럼 얘를 뭘로 고쳐주세요? 경주.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네. 되셨습니까? 네. 틀렸다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에 안 틀리면 돼요. 틀릴 수도 있죠. 뭐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두 군데 가서만 잘하시면 돼요. 시험장하고 회사 가서. 시험장에서 틀리면 자격증 못 따고 회사 가서 틀리면 욕먹고 욕먹어서 기쁜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가서 하시면 되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853번 치고 우측 가서 행사비, 그 다음에 경비, 현금, 대체 적요 1번 학회 행사 비용 지급 끝.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제가 알기로 지금 풀고 계시는 요 95의 합격률 높아요. 왜 높냐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던 거에서 많이 냈고 지금 여기에 연결재무제표 없잖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연결재무제표 잘 못해요. 수동결산 잘 못해요. 합격하려면 3개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론, 일반전표, 결산. 왜냐면 나중에 채점하신 다음에 다음 주쯤에 본인 거 채점한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뭘 보냐면 이론하고 일반전표하고 결산 봐보세요. 이 세 가지가 널뛸 거예요. 잘 맞을 때는 얼굴에 화색이 돌 정도로 잘 맞는데 망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들 정도로 안 나와요. 점수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점 나오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 나오면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F2. 또 시험장 가셔갖고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가갖고 여기 외상매출금 가서 대원 얼마요? 200. 소백 얼마요? 200. 맞죠? 여기는? 그럼 이러시면 안 돼요. 동백 치면서 동백 입력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F 몇이요? 2. 동백. 얼마요? 450. 그리고 여기 꼭 확인하시고 차액은 항상 빵. 그 다음에 받으러 온 가셔서 위에는 외상 매입금으로 나오는데 밑에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알바생이 또 잘못한 거예요. 외상 매입금이 맞죠. 이렇게 되면 체크했다가 시험 때에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체크했다가 일단 문제는 푸세요. 그리고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이의 신청 걸면 모두 정답 돼요. 수강생 중에서 모두 정답 만드신 분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어. 근데 답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맞추고 이의 신청 걸어갖고 다른 사람 몇 명 구제됐잖아요. 그래서 비반은 빵, 우송은 4,300. 네, 되셨죠? 네, 그리고 혹시 여기 받으러움에다 넣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은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꼭 3개 다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 이 정도는 3개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운 거 하라고 안 합니다. 문제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문제 2번에 1번에서 저기 자본적 지출. 앞으로 제가 많이 적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본적 지출 나오면 자산 처리해라. 수익적 지출 나오면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여기는 무슨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이죠? 아니, 수익적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기계장치잖아요. 기계장치 얼마예요? 1,500. 무슨 예금에서 줬어요?
보통 예금. 이거 거래처 한국 입력. 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참고로 제가 안 쓴 건 써도 상관없어요. 예, 한국 입력했어. 괜찮아요. 예, 왜냐면 일단 요것만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했어. 괜찮아요. 그 대신 안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하면 또 시간 가잖아요. 뭐 하나 넣을 때마다. 근데 했어. 지장 없어요. 근데 제가 쓴 거에서 안 했어.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거래처 넣었는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는 그 주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래처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넣으세요. 왜냐면 안 해도 되는 거는 틀리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도 되는 거는 안 하면 틀리니까 그렇다 그래서 거래처 다 넣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꼭 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 거래처 다 넣을래요. 거래처 넣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헷갈리는 것만 넣으라고요. 그 다음에 7월 5일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한 본사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중 계약일에 지급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무슨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네,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러면 일단 차변에 임차보증금 얼마 있었어요? 5천. 그 다음에 태종빌딩 보증금에는 다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은요, 돈 먼저 뭐 했죠? 줬죠. 먼저 줬다. 무슨 금? 선급금. 먼저 얼마 줬어요? 500. 여기도 태종.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로 드렸대요?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얼마 줬어요? 4,500.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 분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임차 보증금 얼마라고요?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대요? 4,500. 그러면 요 500을 뭘로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다 쓰세요. 왜냐하면 보증금이라는 건 나중에 줬다가 돌려받고 받았다가 돌려주고 그래서 외상이기 때문에 꼭 거래처 적으시고. 그 다음에 7월 7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끝에 에어컨은 자산 처리. 그래서 이제 에어컨 몇 년 이상 쓰죠? 그럼 뭐예요? 비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200이 아니고 225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에요. 왜요? 사무실에서 쓸 거잖아요. 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연전자 25만 원은 뭘로 줬대요? 보통 예금. 되셨습니까? 별거 없죠. 요런 건 틀리지 마시고. 어려운 거 맞출 생각 하지 마시고 쉬운 거 안 틀릴 생각. 그 다음에 8월 6일 보시면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보통 예금 받았대요. 그리고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죠? 현금. 그래서 자기합수표 무조건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거 얼마 있었어요? 1,000만 원. 어디요? 달리자.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월 19일. 이거 나오면 제가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은 장부가 3,500 빼기 3,150. 그럼 얼마 나와요? 350. 팔았어요? 없앴어요? 없앴죠? 돈 받은 거 없죠? 이익 손실 350. 그래서 대변의 기계장치 3,500, 차변의 감가 상각 누계액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 이거 기계장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누구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기계장치.
그 다음에 손해봤죠. 왜냐면 350짜리인데 돈 받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의 손실. 되셨습니까? 기계상식 가로치고 꼭 써야 되는 아니요. 이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찾으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네. 꼭 써야 되는 건 거래처예요. 요건 안 쓰셔도 지장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11월 20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그리고 이건 외우세요. 원천징수 계속 나와요. 원천징수가 뭐냐면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땐 뭐요? 선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이라.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푸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50분 안에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시간 조금 더 되니까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푸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는 본인들이 조금씩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나 이거 너무 안 돼, 몇 번 해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오시고. 왜냐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웬만한 거 저한테 자료 다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11월 20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수수료 비용 처리하래요. 그래서 800번대 수수료 비용 300.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뭐라고요? 예수금. 얼마 띄었어요? 99,000원. 나머지는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실제로도 99,000원 띱니다. 프리랜서는 3.3% 떼요. 그래서 290만 1,000원. 정리하시고 1분 후에 넘어갈 겁니다. 잡급 안 돼요? 잡급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세 번째 줄에 써놨잖아요. 맞죠? 그게 없으면 잡급으로 밀어붙이면 맞다라고 해줄 수도 있는데 지문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풀어드리다가 빨리빨리 풀다가 개정 과목 잘못 쓸 때가 있는데 지문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꼭 끝까지 다 읽으시고. 근데 마지막에 그게 없으면 잡급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이의 신청 걸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문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 부가세 예수금 아니면 그냥 예수금? 그냥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일 때만. 여기에는 이건 부가세 아니잖아요. 부가세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 간혹 가다가 여기에다 예수금이라고 써놓고 또 부가세 예수금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맞는 방법은 하나인데 틀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체크카드. 우리 체크카드 써보신 분들 있죠? 체크카드는 돈이 나중에 빠져나가요? 글자마자 빠져나가요? 예, 글자마자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의 차이점은 외상이냐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냐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카드로 물건 샀죠? 회식했잖아요. 매입에 뭐요? 카과.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현금 영수증이야. 그러면 뭐예요? 현과예요. 매출 아, 왜 매출이에요? 회식했잖아요. 회식이 뭐예요? 돈 썼잖아요. 물건 사면 돈 줘요, 돈 받아요. 맞죠? 돈 주면 뭐라 그랬어요? 매입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금 영수증이라고 나와서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현과 세금 계산서 나와서 그러면 뭐예요? 그냥 과세. 그래서 뭐 나오느냐 항상 잘 보시고. 그리고 이거 헷갈리는 분들 있죠? 오세요.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틀이면 돼요. 나 이거 계속 헷갈려. 그러면 교재 들고 오세요. 그 대신 저하고 약속 하나만 지키면 돼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오겠다. 그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개 대도 왔는데 일주일 후에 하겠대. 그러면 저 안 받으려요. 진짜 몇 천 개면은 이해하는데 100개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 메이커가 적는 게 이게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일주일 후에 해오겠대. 그러면 본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동보성. 거기 밑에 있어요. 동보성이라고. 그 다음에 대변에 말고 매입일 땐 차변 먼저 하십시오. 밥 먹었으니까 복리 후생비 30. 그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나갔대요? 보통 예금 33만 원. 그리고 만약에 신용카드였으면 미지급금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1일 5천에서 얼마 빼고 시작해요? 4천. 그러면 얼마 돼요? 1,000. 얼마에 팔았어요? 440 아니에요. 400에 판 거예요. 부가가치세 꼭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600만 원 뭐요? 손실. 왜 손해예요? 싸게 팔았으니까.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여기에다 과세 쓰신 분은 놓친 거예요. 과세가 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이건 시험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종종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내요? 시험이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혀야 되니까.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의 현과입니다. 만약에 카드면 뭐예요? 카과. 세금계산서면 과세. 헷갈리시면 오세용. 요건 제가 진짜 이틀이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00은 아닌데 한 90% 이상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재생. 대변의 기계장치 얼마였어요? 5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우리 이거 맞추려고 저번에 연습했잖아요. 잘 안 되시는 분은 그거 갖고 또 연습하시고 4천. 그 다음에 차변의 매각대금은 자기합수표 현금 440.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 얼마예요? 40만원. 왜냐면 400에 40이잖아요.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났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예요? 600. 그리고 입력은 제가 보여드릴 거고 시간은 별도로 못 드려요. 시간 다 드리면 하루에 2개가 안 돼요. 이제 입력 잘 안 되는 거는 본인이 반복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거나 그러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400에 얼마요? 40. 그 다음에 재생. 분계는 뭐요? 혼합.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아니고 기계장치.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인데 누구 거라고요? 기계 거. 4천. 아 그리고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기계장치 400이 아니고 5천이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440. 그 다음에 이익 났다, 손해 났다, 손해. 그 다음에 3번 10월 11일 제품 팔았습니다. 매출의 과세예요. 희망역. 제품 팔면 대변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건 되도록이면 지키세요. 매출일 땐 대변 먼저. 매입일 때는요. 차변 먼저. 제품 매출이 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0인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런 거 다 쓸 시간 없어요. 시험장 가면. 이런 식으로 줄이라고요. 저는 다 써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쓰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쓰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줄이면 1초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아 이거 알바생 어떻게 한 거냐. 뭘로 받았는지 안 나와 있죠 밑에. 네. 이것도 모두 정답 하세요. 그냥 외상으로 할게요. 외상이 많이 나오니까. 원래 여기 밑에 써 있어야 돼요. 현금이나 수표 밑에. 근데 지금 안 써 있죠? 네. 이래서 혼나야 돼요 알바생들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희망 썼죠? 네, 그러면 다 돼 있어요 희망으로. 그래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지장 없어요. 그렇죠. 일반 존표면 쓰는 거죠. 그래서 메인 매출 존표 달라요. 주의하시고. 10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수정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외상매입금. 수정 나오면은요. 다른 말로 반품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래서
수정 나오면 분계 똑같이 하시고 금액에다가 마이너스 거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30일에 매입 과세의 한강의 여 차변의 원재료 원래는 300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니까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써 있잖아요. 뭐와 상계 처리한다? 네, 외상 매입금. 그러면 뭐예요?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330. 됐습니까? 분기 똑같이 하고 마이너스만 걸면 돼요. 그 다음에 11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선급금 100만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1320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20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1200 나와요. 요게 공급가액. 그 다음에 10% 얼마예요? 120. 요게 뭐예요? 부가세. 그리고 계산기로 꼭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매입의 과세 남서울역 차변의 원재료 1200이에요. 왜냐면 거긴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네. 그래서 1200에 120 먼저 줬다 뭐라 그래요? 선급금. 거기 다 적어놨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 보통 예금 1200 얼마요? 20.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똑같은 거 또 풀어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울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안 새로워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러면 70점 넘는 거고 풀 때마다 새로워.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 19일에 별표 3개. 왜 별표 3개냐면은요. 엔화 계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수출했으니까 매출에 뭐예요? 수출. 그 다음에 미즈노. 그 다음에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11월 9일날 10만엔 곱하기 1055원 아니에요. 엔화 계산하실 땐 공 2개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55원이라고 되어 있죠? 공을 2개 올리면 10.55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뒤에 보시면 100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환율은 1엔당이에요. 그래서 꼭 엔화 계산하실 때에는 공 몇 개를 빼야 된다고요? 2개. 그래서 TV 보다 보면은 막 먹는 프로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음식 1000엔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돈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만엔 곱하기 10점 몇이라고요? 5. 그래서 왜 10.55냐면은 거기 뒤에 보시면 1엔당이 아니고 희한하게 엔화만 그래요. 엔화만 공 몇 개 빼야 된다고요? 2개. 그래서 105만 5천원. 그래서 우리나라랑 대략 10배 정도 차이 나요. 10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0배 잡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음식 나왔는데 1000엔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1500엔이래.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에서 한 16,000원 사이? 라고 보시면 돼요. 얼추. 그 다음에 11월 19일날은 190만엔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1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화는 공 몇 개 빼라고요? 2개.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1원. 그러면은 190만엔 곱하기 11원 하시면 2090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11월 19일날 대변의 제품 매출 105만 5천원에다가 2090만원 더하면 2195만 5천원.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받은 거 있었죠? 먼저 받은 거 105만 5천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1월 말일날 받기로 했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2090. 이런 거 틀렸어.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면 앞에 거 5개 맞추고 요거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 그 다음에 1055 아니에요. 외화에서 빼면 안 돼요. 환율에서 빼야 돼요. 이 앞에서 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환율에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전산세무 2급 때문에 그래요. 전산세무 2급의 프로그램에 넣을 때 10.5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빼지 마시고 뒤에서 빼세요. 공두개. 네. 앞에서 빼도 답은 똑같죠. 맞죠?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 그렇게 입력하면 틀려요. 그래서 꼭 뒤에서 빼세요. 공두개. 그 다음에 문제 4번 수정. 지금은 답만 맞으면 맞은 건데 웬만하면은 이쪽에서 뺏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왜냐면 그거 나중에 만약에 실무 갔는데 몇 N이냐 그럼 여기에서 2개 빼버리면 1000N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이상한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뺄 때에는 환율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이건 이제 답 맞출 때만 그런 거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8월 10일 본사 판매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 만능공업사에서 정비를 받으면서 53만 8천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전표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현과 만능. 차변에 우리 자동차 고치는 거 뭐라 그래요? 차량 유지비 53만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만 3천원. 거기 58만 3천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현금 58만 3천원. 그래서 일반 전표 삭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8월 10일 가서 여기 위에 삭제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뭐 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야. 하실 줄 아시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입력 이상에 그러면 따로 질문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기 밑줄 치세요. 12월 20일 기부. 우리 기부하면 뭐죠? 기부금이죠. 그래서 기부금 얼마요?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 요건 요렇게 하면 되죠. 12월 며칠 가요? 20일 가서. 여기 세금과 공과를 뭘로 고쳐요? 기부. 기부금.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그래서 자동결산 외우시라고 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좀 외우시고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뭐요? 자동. 그 다음에 보시면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투자 목적. 단기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근데 장기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무슨 증권이라고요? 매도 가능. 근데 거기 보시면은 당해연도말 공정가에 금액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아, 나 이 알바생 진짜. 잠시만요. 그러면 찾아야죠, 뭐.
이거 몇 회죠? 지금 이게 95회죠? 왜 또 95회만 없냐? 완장하겠네. 딴 건 다 했는데. 진짜 95회만 없네. 잠시만요. 95회를 찾아봐야 되겠네. 아, 나 이 알바생 진짜로. 잠시만요. 거기가 금액이 얼마냐면은요. 2,800이에요. 얼마라고요? 2,800.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전년도 말이 3,200 됐죠. 그러면 3천만 원짜리 3,200 되면 200만 원 뭐 되는 거죠? 이익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해연도 말은 3,200에서 2,800 됐죠.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죠? 400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4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나오면 상계 처리하셔야 돼요. 얘는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기존에 이익 났었던 게 얼마 있어요? 200.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상계 처리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 일단 적으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상계 처리가 뭐냐면 이번에 400만 원 손실 났죠. 기존에 얼마 이익이 있었죠? 200 이익이 있었죠. 그러면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익 난 거 빼면 얼마만 손해되는 거예요? 200만. 이건 매도 가능 증권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0, 단기 매매 증권 400. 그래서 단기냐 매도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낼 거예요. 네. 근데 시험은 요쪽이 90%, 요쪽은 10%. 네. 요 밑에 게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 헷갈리라고. 우리 틀리라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장기 차입금 나오면 2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 그래서 비유동의 뜻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이상. 유동의 뜻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우리 지금 몇 년도예요? 네, 2022년이죠. 맞죠? 근데 거기 보시면 2024년도 게 있고 2020 몇 년도 거 있죠? 2023년도 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것만 몇 년 이내가 되는 거죠? 1년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손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위에 건 아직 1년 더 남았습니다. 근데 밑에 거는 이제 몇 년 이내가 됐어요? 1년 이내. 그래서 이제 장기 차입금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 해주셔야 돼요? 2,500. 한일물산.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 그래서 유동성 뭐요? 장기 부채. 근데 지금 22년 3월이면 1년 아니죠. 우리는 몇 월 달이라 그랬어요. 결산할 때. 그렇죠. 결산할 땐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네, 3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산할 때는. 그러면 2023년 6월 달은 6개월 남은 거예요. 맞죠? 근데 2024년은 1년 더 남았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틀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도 틀리고 내일도 틀리고 다음 주도 틀리고 그 다음 주도 틀리고 그러면 시험장 가서 틀립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결산 잘 안 돼.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합격하고 싶으시면 세기에서 점수 잘 나와야 된다고. 메인 매출 전표는 공부 꾸준히 하시면 시험 볼 때쯤 되면 웬만하면 5개 맞아요. 근데 일반 전표는 잘 맞으면 6개 맞고 망하면 2-3개 맞고, 이론도 잘 맞으면 10개 넘기고 망하면 5-6개 나오고, 결산 잘 맞으면 3개 다 맞고 망할 땐 다 틀려요. 근데 나머지들은 중가운데 층이 생겨요. 근데 그 3개는 중가운데 층이 없어요.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동. 여기 가서 금방 끝나요.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여기 위에 무슨 삼각이요? 대손삼각. 1% 확인하고 쓸데없는 거 뭐예요? 지워요. 무슨 반영? 결산 반영.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잘 안 돼.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대손삼각 가서 1% 확인하고,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이라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거 지우는 건 스페이스 바 뭐요? 엔터. 그 다음에 결산 반영,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 조금씩 더 힘내시고,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 안에 끝낼 건지 2달을 더 고생할 건지. 몇 주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3주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6월달 안에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어. 근데 어차피 6월달에 전산 세무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산 세무하고 전산회계는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6월달 안에 뭐 하겠다? 마무리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안 하면 되지. 떨어졌어. 아우 승질나. 안 할 거야.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게 나아요. 2번째 하면은요 스트레스 더 받아요. 왜냐면 힘든 거 아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아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트레스 왕창 받으면은요 잠잘 때 군대 끌려가는 꿈 꿔요. 맨날 스토리도 똑같아요. 군대 또 가셔야 된대요. 나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러면 국방부에 전화하래요. 그래서 국방부에 전화하면 한 번 더 다녀오시라고. 끌려가갖고 훈련받다 깨요. 스트레스 왕창 받으면. 네. 왜냐면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대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부 똑같은 거 2번 하는 게 솔직히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생하셔서 이번에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웬만하면 나오시고, 나와서 물어보는 게 좀 더 본인이 편하잖아요. 잘 안 되면 저기 메일로라도 주세요. 문자로 주시든가. 1번 요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교재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나마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메인 매출 전표 유형하고, 조회 어디 가서 찾는 거는 한 2-3일 정도면 해결돼요. 부가세에서 돈 물어보면 어디라고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원재료는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만 나오면 월계표 2장짜리에 있어요. 아니 한 장짜리에 조회 나와 있는 거. 3번 부가세인데 카드 물어봤죠? 요럴 때는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자세히로. 그래서 매입 매출장인데, 자세히는 주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렇게 좀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는 메인 매출장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줌으로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저기 메인 매출 전표하고 잘 안 되시면 어차피 나중에 풀 건데, 조회하고 저한테 이걸 해서 주시면 돼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저희가 풀기는 할 건데, 어디 갔냐? 저기 몇 페이지지? 460페이지부터가 기출문제예요. 몇 페이지부터요? 460페이지. 그러면 460페이지부터 무조건 실기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고요. 그 다음에 실기 문제 6번은 무조건 뭐예요? 조회예요. 그러면 저한테 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냐면, 뭐 나오실 분들은 종이에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실 분들은 뭐 메모장이나 한글이나 그런 데에다가 몇 페이지, 페이지는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쓰고
1번에 메인 매출 점포면 1번은 뭐 매출 과세, 분계는 다 적어주실 필요 없어요. 유형만. 그 다음에 조회도 얼마는 쓰실 필요 없고, 예, 조회 뭐 몇 페이지, 조회에서 1번은 부가세니까 금액에 부가세 신고서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리는 거 잡아드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부족한 거는 별도로 연락드릴게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잡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1번은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인데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적어놨죠. 그 다음에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 고정자산을 제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얼마예요? 70만. 고정자산은 제외라 그랬어요. 그래서 70이에요. 이거 잘못 보면 670 적습니다. 600은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요? 제외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원재료는 여기 가시면 돼요. 여기 월계표 가셔서 몇 월이래요? 2월. 그리고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뭐는 알고 계시냐면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이에요. 왜냐면 원재료는 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도 어느 변밖에 없어요? 차변밖에. 8630.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전 딴 데서 찾았어요. 답만 맞으면 됩니다. 조회는. 근데 저는 하나로만 설명드릴 거예요. 참고로 저보고 이거 찾으라 그러면 최소한 3개 이상에서 답 찾을 수 있어요. 네. 아까 그러면 1번 조회하니까 그 잠시만요. 보고 받으실 시간은 되니까. 진짜네. 그러면 이건 얘가 뭔가 해서 꼬인 건데 일단 방법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 네. 아니요.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지금 한 분께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알긴 아셔야 되니까. 신고서 같은 거 들어가실 때 가끔씩 요렇게 뜰 때 있어요. 무조건 저희는 아니오예요. 세무 때에는 예로 들어갈 때 있고 아니오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거 예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손댄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오로 하시면은 되세요. 근데 웬만하면 그게 뜰 일은 없는데 혹시 뜨시면 아니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같이 할게요. 여기로 오세요. 회계관리에서 여기 메인 매출장.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빨리 암기 끝내세요. 암기가 끝나야 그 다음부터 다음 게 이어지니까. 메인 매출장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1기 확정이죠. 4월 내역 중 6월이죠. 그러면 6월 1일에서 6월 30. 거기 6월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6월 달 하시고 이거 매출이죠. 그럼 여기 누르세요. 매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카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카과. 여기 카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카드만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공급 대가. 그러면 여기 있죠. 48만 얼마요? 4,000원. 왜냐면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48만 4,000원. 그리고 나는 너무한데 그러면은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교육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 좀 스파르타하긴 하지만 도와드릴 테니까 나오시고 근데 지금 상황상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숙제 내드릴게요.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이제 좀 괴롭고 고독한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건지라.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